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선 후인 다음 달 시작됩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쟁점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범죄 해당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이고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총선에서 낙선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무렵 그 중진공 이사장이 청와대를 달려간 이후부터 지금 따님인 문다혜 씨 부부를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 청와대 직원들이 도우면서 결국 그 이상직 의원, 전 의원이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직한 다음에 한 2년 동안 생계비 그리고 또 그 월급 이런 것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뇌물죄로 성립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죄로 그리고 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준 죄와 또 회사에 대한 배임 횡령죄 등으로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판 과정에 출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출석을 할 수 있을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기도 관심 쏠려요. 그렇죠. 재판이기 때문에요. 공개된 석상에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대선 이후 6월 17일에 잡힌 건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준비기일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열리는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오고 가는 모습이 취재진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 벼락 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른바 철저한 무시 전략이었다.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서면 조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얘기하는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던 중에 전격 기소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검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는 전략을 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소환장이 온 이상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답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서면이건 아니면 구두로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바 없다 보니까 과연 그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뇌물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임 중에 그 관련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감찰반장 등이 이 이주를 도왔던 것은 그건 가족들에 대한 친인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업무 범위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그것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2억 그 타이스타젯의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현실적으로 그 이주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급여까지 다 협의하는 그 과정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과연 부인할 수 있을지 이런 하나하나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압수수색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명품백 2개 가격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 명품백들이 또 각각 다른 매장에서 교환이 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진법사라고 알려져 있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 비서인 유모 행정관에게 이제 명품백을 2개를 전달했다라고 파악이 된 건데요. 특히 그 시기와 액수가 특정이 됐습니다. 2022년 4월에는 802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7월에는 1,271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전달된 명품백을 유모 전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각각 다른 매장에서 다른 명품백으로 교환한 사실까지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모 행정관은 건진법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방으로 좀 교환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심부름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김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김 여사 측근 유모 행정관, 지금 저 방금 전 화면에 나왔던 이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저분의 집을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명품백 가방 상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그 가방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수납용 상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사실이 뭔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그 수행 비서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샤넬 가방 상자, 영수증, 보증서 한마디로 한 세트가 다 발견됐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가방 자체는 아직까지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 가방을 담았고 구매했다는 영수증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측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와 같은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랄 만큼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김 여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해당 압수한 박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 20cm, 세로 13cm 정도의 이른바 화장품 수납하는 박스인 것이고 보통 재활용하는 그런 박스인 것을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의자라도 관련된 뭐 왜곡 보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제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직전에 영부인이었다라는 그 신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대선 일정 이후에 이제 치러지는 어떤 그런 수사 과정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에는 좀 더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검찰은 또 이 밖에도 일명 보석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보석상이라고 하면 통일교 안팎에서 민원 청탁용 로비 물품을 거래하는 관계자를 뭐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이제 어떤 부분이 이걸 통해서 규명이 되려고 이렇게 압수수색한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통일교 안팎의 민원 청탁용 어떤 그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어떤 물품은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통일교 관계자와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행 비서뿐만 아니고 제3의 어떤 참고인이 중요 참고인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의 연결고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나 물품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용도였는지 한마디로 뇌물과 관련되는 것인지 청탁과 관련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이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뭔가 어떤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한 참고인일지 아니면 피의자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이 뭐 그 통일교 측에서 예.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지 좀 더 진술의 어떤 수사 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성으로 귀결이 되는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점이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관련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좀 더 받고 그리고 관련된 물적 증거들을 확실히 확보한 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관련해서 권진법사라고 알려져 있는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들끼리 말 맞추기를 한다라고 검찰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결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에는 소환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